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입법정책위원장, 경기도의회 복지포럼 회장, 경기도의회 9대 3기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카톨릭대학교 행정학 박사,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인권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류재구 의원의 출판기념일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류재구 의원의 새벽낮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육선 의원님께서도 긴장을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한번 긴장하실 만한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릴 건요. 새벽을 여는 신호등. 아마 책 제목부터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새벽을 여는 신호등이라는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 시골에서 살 때 아침에 닭이 울면 돈이 튼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아침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일터를 나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아침에 4시 반이면 제 알람은 정확하게 소리를 내고요. 5시 20분이면 보따리를 싸서 현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실 문을 열거나 제 소리를 듣고 아침을 시작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등 그러면 어떤 의미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소통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을 신호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주민들을 깨우고 주민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바로 새벽을 여는 신호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의원님을 많은 분들이 성실한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을 여는 사람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의원님은 이런 지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벽을 연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열 수 있죠. 그러나 각자의 의미에서 다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의 삶, 그래서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하면 그분들이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움직임으로써 삶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하면 4시 30분이라는 시간이 떠오를 만큼 성실하고 부지런함의 아이콘이시기도 한데요. 혹시 이러한 성실함과 부지런함 때문에 온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골에서 여러분도 어려서 자랄 때 그렇게 자라시지 않나요? 4시 반, 5시면 부모님께서 두레디를 하러 가자고 이렇게 깨울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방학이 없이 고등학교까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일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사실 그렇게 한가롭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완초, 완고를 재배하는 곳인데 이게 1년 몇 달 있는 게 아니고 꼭 방학 때 항상 이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까지 한 번도 방학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이런 기억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소도둑 사건이라는 게 조금 아주 뇌리에 딱 스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주인공이 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장성에서 네, 송백구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만나셨나요, 의원님? 네. 저희 그 고향이 전라도 장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내가 그 세 분이 최고 부지런하다고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첫째 그분이 누구냐? 아마 이분이 이렇게 부지런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정주영 씨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면회 계셨는데 면상으로 저희 아버님이 항상 5시만 되시면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형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에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5시에 일어나서 마구간에 소를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새벽 5시인데 그때는 이제 대학을 다니려면 거의 소가 우리 등록부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새벽에 어두컴컴한데 사실이 난리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소를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황소인데. 그래서 보니까 저기 우리 유재구 의원님께서 새벽 4시 반에 아버님한테 승낙도 없이 소를 가지고 꼴을 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시 반에 그때부터 내 자신이 부지런해야 산다. 그게 몸에 배에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는 말이 소도둑이었습니다. 네,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거기다 또 주변 사람까지 챙기는 의원님의 모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도둑까지 물리셨던 공경에 처하셨었는데요. 혹시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으신가요?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어디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가에서 막 매우 당황해서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사실은 그때는 택시가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전 사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아이가 사실은 아파서 택시를 잡지 못하고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싣고 병원으로 갔었는데 저는 사실 세월이 훌쩍 흘러갔을 것을 잃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의원에 출마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 싣고 와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두고두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한 일은 지금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서 자리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는데 이분은 사실은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줘서 입원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저한테 전달을 해왔는데 이분이 지금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연결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아니 병원에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병원에서 요양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 의원님의 출판 기념회 때 혹시 자기가 꼭 통화할 수 있으면 단 1분이어도 좋으니까 통화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전화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전화 연결 가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주인공이 이정섭이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네, 전화를 좀 가까이 대고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보세요? 예. 정섭 씨? 예, 의원님. 몸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 다행이네요. 예. 출판 기념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빠른 케이를 빌고요. 예. 어떻게 지내신지 몰라요? 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의원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빨리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의원님도
뜻하시는 바가 잘 돼서 우리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케이를 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도 네, 꼭 통화 연결을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받습니다. 유독 약자를 위해 많이 대변하시는 의원님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도 좀 많이 보게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절 많은 고생하셨다고 들었었거든요. 책 도입 부분에 보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무지의 세계에서 호련단신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서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어려서 배고픈 시절 많이 겪으셨죠? 혹시 제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제구입니다. 있을 제자 9자요. 제가 14남매 중에 9제로 태어났습니다. 예, 14남매 중에 9제.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겉으로 보기엔 저희 집이 그래도 조금 분홍이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흰 밥에 더 좋은 반찬 먹어본 적 없습니다. 도시락에는 늘 단무지와 그리고 고추장이 전부였고, 그래서 지금 제 여기 고향 친구들이 와 계신데 우리 친구들 도시락 먹을 때 늘 제가 끼어서 우리 친구들 도시락 반찬 얻어먹는 것이 제 점심 때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잠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냐면 월부장사 하시는데 수습사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때 17,300원이라고 하는 봉급을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라면도 먹을 수 없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중앙공원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 중앙공원을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큰 바가지에 물을 떠서 한 바가지를 퍼먹고 나면 그러면 배가 조금 더 불룩하고 그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또 꺼져서 어느 집에 가서 다시 물을 얻어 먹을 때 이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부천에 정착해서 살면서 저는 돈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 맞아보셨습니까? 예, 저도 돈벼락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지금 전하고 그 사거리 쪽에 땅값이 1,500원밖에 하지 않았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벌었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은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다고 크나큰 화재를 당해서 제가 아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크나큰 또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쓰는 어음을 백지어음으로 그냥 달라 그러면 한 장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화재를 당하고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지점에 많은 거래처에서는 제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내부되신 분이 지금은 얼마 전에 작고하셔서 안 계십니다만 21장짜리 백지어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10억을 쓰면 10억 쓸 수 있고 100억을 쓰면 100억을 쓸 수 있는 건데 백지어음을 주면서 이것으로 재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만 지금도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마음 갖고 삽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잘 회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과거와 달리 악조건이 돼서 힘들었는데 이때 권력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는 권력이 사실 서민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또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상황 속에 놓였고 제가 이제 내가 이게 아닌 다른 길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갖게 됐고 저는 지금도 언제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공감하셨기 때문에 더 서민을 위한 목소리
또 약간 힘없으신 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해주시는 류재구 의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하면은 또 학문에 대한 열망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전념을 하시는지. 네, 저는 농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선거에 나갔을 때 농업고등학교 타이틀을 붙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들은 행정학 박사님도 계시고 동장님을 10년째 하신 분도 계시고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행여나 저는요 이렇게 쓰면 괜찮을까 싶어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그 평생과정 평생학교과정 1년짜리 그거를 사실은 공고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덫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게 써서는 안 되는지 써서는 되는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그로 인해서 사실 6개월 동안 선거법 저촉이 돼서 계속 소송했고 나중에는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물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4자매 중에 9째로 태어나서 농사지력에서 농구하고 공부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의원이 돼서 현장에 가봤더니 제 무식함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대의회 때는 미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대의회 때 두 번째 때 들어갔을 때는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거쳐먹었습니다. 이제부터 배워야 된다. 배워야만이 그래도 공무원들과 뭔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공무원들과 이론적 무장이나 아니면 또 토론하기 어렵다는 생각하고 그때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방송통신대학 4년 졸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꼭 시험은 언제 있냐 그러면 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꼭 수업이 있습니다. 시험이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지역관리하랴 공부해야지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해야지요. 이런 1인 다역을 말하자면 이행하면서 참으로 고통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만에 졸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죠? 네, 아니 삼선 의원이시면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한참 이제 박차를 가해서 뭔가 행보를 하실 때일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박사까지 끊임없이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특히 학업까지 병행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조력자분들이 꽤 있으시고 또 감사의 마음 표하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나신 분들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요 사실은 이제 석사 과정까지는 저로 무난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또 애기 따라 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박사를 받기 위해서 입학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농고 졸업한 사람이 영어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영어 때문에 박사과정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단어책 아니면 힙을 끼고 사실 단어를 외우고 이러는 과정에 끊임없이 저를 따라붙어서 저를 비방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차를 대면 차 거기다 댔다 인터넷에 올리고 또 제 리시버 끼면 공부도 안 하는 게 저를 공부하러 다닌다, 아는 것 척한다 이렇게 모함하고 뒤에서 따라와서 한참 동안 의원님 안녕히 가십시오 큰 소리로 말하자면 인사를 한 차 하면 그리고 나중에 대답 안 했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시비하고 이런 것을 거의 8년을 겪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분은 지금 사실 제 곁에 없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실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다시 박사학위를 들어갔고 사실 박사학위를 3년 정규학기 과정을 다 마치고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에게 소망은 생활 정치를 하라고 하고 실제 하고 싶어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만나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생활 정치를 잘 못합니다. 거대 담론에 빠져 있거나 거시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핑계로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또는 자치단체장도
생활 정치를 잘 하지 못합니다. 하얀 운동화 하면서 육선, 사실 말이 쉽지 육선이면 20여 년 이상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 육선의 과정에서 가장 뛰어나게 보였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법안을 500여 건 했던 그 자랑스러움보다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했던 그 모습이 있기에 저희들은 귀감을 삼고 늘 유 의원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훌륭하시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만화 영상 특구로서 새로운 모습을 봐야 될 그 부천시에 그동안 해왔던 유재구 의원님이 큰 꿈을 가지고 이 책자에 써져 있는 대로 또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하고요. 제 이름이 기대하시라 양기대입니다. 얼마 전에 유재구 우리 선배님하고 강릉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 먹고 바로 유재구 선배님 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책 동영상 보셨지만 뭉클하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재구 의원님 같은 정치인만 있다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걱정 않고 살 거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각 도시에서 시의원, 도의원들을 통해서 지방에 많은 역량을 쌓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신장시키고 성과를 내고 주민과 동무동락한 분들이 시장도 하고 광역단체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개들 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유재구 의장님보다 한 끗발 높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다 시장하고 다시 국회의원에서 7번째 하는데 6번째 하셔서 이제 다음번 요번 선거만 치르면 저랑 같이 7선으로 올라가게 돼서 정말 그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유재구 의장님은 정말 제가 시장 때 우리 부천을 문화도시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 당시 딴 동네 이를테면 전주나 강릉이나 마산이나 서울 시민들이 보면 택도 없는 소리를 할 때 그 택도 없는 목표를 같이 갖고 일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이렇게 애틋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유재구 의원님을 성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그래요. 저 책 제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책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지었느냐. 그렇습니다. 새벽을 여는 신호등 아침 5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까지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뛰어다니는 유재구 의원을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운동화를 신고 정장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나왔더니 유재구 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재구 패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신사복 정장을 입으셔도 항상 운동화를 신고 정말 구석구석을 누비는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그 열정과 그 부지런함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어느 정치인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사댁이 되어서 소사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유재구 도의원님께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사실은 유재구 의원보다 훨씬 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 유재구 도의원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부천에서 지금 25년째 그 정치를 하시니까 우리 원외 의원님만 빼놓고는요 부천을 아마 가장 잘 아시는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구 의원님 항상 볼 때마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유재구 패션. 예, 하얀 운동화를 항상 신고 횡단보도 앞길에 항상 서 있는 부천의 정치. 아마 누가 뭐래도 가장 부지런한 그리고 가장 현장으로 뛰는 부천의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행사장에 가면은 반드시 있는 정치.
유재구 의원님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출판을 하고 또 우리 부천의 전체 큰 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하는 바 그동안에 충분히 쌓은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부천의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만들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개구리들이 봄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날 경칩인데 오늘 유재규 의원님이 쓰신 귀한 책 새벽을 여는 신호등 출판기념회를 이렇게 열게 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여는 신호등은 새벽을 여는 부천 지도자라는 뜻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등은 사거리에서 모든 차들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고 이들이 잘 소통하고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유재구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128명 도의원 중에 최고의 베스트 의원이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귀감을 주시고 또 연륜을 가지고 우리 젊은 의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도민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새벽을 여는 신호등 현장에 답했다라는 출판기념회는 유재구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재구 선배님께서는 제가 초선 의원 때 사선 시의원으로 저를 잘 또 좋은 정치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유재구 의원님께서 목표하시는 또 지향하시는 방향하고 또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또 같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주당의 9명의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고요. 마지막 본선행 티켓은 한 장이 주어질 텐데 어쨌든 그 한 장이 누구한테 주어지든 간에 정말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승복하고 함께 좋은 길로 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재구 의원님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선배님으로서 더 큰 정치 또 좋은 일 있기만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이 자리에 저를 축하해 주기에 참석해 주셔서요. 추성춘 우리 생활정치 아카데미 이사장을 앞으로 모시고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여하고 있는 생활정치 아카데미 생활정치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지방정치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유재구 의원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천 사람이다. 새벽을 여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부천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은 아까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부천의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른들보다도 유재구 의원을 더 먼저 알아본다고 하는데 이 책은 어른들만 읽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셔서 아이들한테 꼭 읽도록 권해주세요. 이 책 뒷부분에 보면 부천의 미래가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관해서 어린아이 때부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대학 간다고 부천을 한동안 떠나게 되거든요. 그럼 고향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천의 미래에 관해서 부모들이 교육시켜줘요. 그런데 이 책은 딱 교육용으로 안성맞춤이에요. 그리고 이 책으로 끝내지 말고 두 번째 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밤을 밝히는 부천의 가로등 유재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책 제목이.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고급 커피점의 베스커, 고급 브런치의 베스커,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커.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 영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 영실 여기 메밀국수 3개만 주세요. 사장님 여기 메밀국수 하나 주세요. 여기 메밀국수 2개 주세요. 여기 메밀 샤브샤브 주세요. 정말 맛있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면을 뽑고 직접 뽑은 메밀면을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물로 삶고 그 메밀면을 가지고서요 메밀국수, 메밀전, 수육, 샤브샤브, 지금까지 만듭니다. 메밀의 명가 자가제면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활짝 피는 메밀로 빨리 오세요.